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부장님. 네.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찾았는데 평양이 아니라 강원도 원산으로 갔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원산에 관광지구를 대대적으로 지금 조성을 해놨습니다. 예. 그 관광지구를 북한 주민들 이용하라고 관광지구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 호텔, 카지노 여러 가지 이 위락 시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특히 이 주요 관광객이 될 수 있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러시아 외무장관을 평양이 아닌 원산 관광지구에서 면담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창진 부대변인님. 네. 근데 이런 방문을 계기로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이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강대국들의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바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 전 정권 하에서 한미일 안보를 강화한다는 빌미하에서 북측러를 어떻게 보면 적으로만 규정하고 배제하는 방식의 외교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것이 이런 결과물로 드러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지금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안보와 동맹 그리고 관세, 자국의 경제적 이익 이것을 두고 여러 갈래로 진단하는 이런 이제 외교의 행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한 이래로는 저희는 좀 더 유연하고 정말 국익에 우선을 해서 외교에서도 다자적 외교가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와 지척의 관계를 두고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와 중국을 외교적인 어떤 그 전략적인 관계에 있어서 배제의 원칙이 아니라 수용할 바는 수용하고 우리가 유연하게 관계를 맺어가야 될 것은 맺어가자. 이런 이제 실용주의 외교를 펼쳐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 것은 지난 윤 정권 하에서 우리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마치 우크라이나와 함께 싸워서 러시아 저항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해서 촉발됐던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들을 돌이켜 보자면 얼마나 지금 유연한 외교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정권을 대비해서 논의해야 하는 주제라기보다는 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까를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거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찬 부위원장께서 보실 때 지금 이제 중국과의 그 여객 열차를 다시 재개한다 이런 합의도 나왔고 북한이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북중러 관계가 밀착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잖아요. 러시아와 북한은 이권을 두고 더 밀착을 했던 관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황이 어려울 때 러시아는 군인이 필요했고 그래서 북한에 요청을 했고 북한 정권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밀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 중국과 북한은 혈맹입니다. 언제든지 가까워졌다 멀어지다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대북 제재가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찾을 수 있는 돌파구는 러시아 이후에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경제를 타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밀착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공급망 변화,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있었을 때 북중러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이 지점에서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가치동맹을 외쳤던 것입니다. 가치동맹을 해야지 이 문제가 끈끈하게 유지가 되고 국익에 더 부합한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 실용외교라고 주창은 하고 있지만 예. 어떻게 중국과의 문제, 미국과의 문제를 가져갈 것이라는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고 있어요. 미국과도 잘하겠다, 중국과도 잘하겠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것이냐 이걸 보여줘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조금 불안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 부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들었고 구장부장께서 손 드셨는데 네. 지금 북중교역 거점인 단둥 현지의 최근 모습을 채널A 특파원이 직접 담아왔거든요. 그 목소리를 듣고 구장부장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我住那边。想要下午也是。我下午吧。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이렇게 나가는 거 화요일하고 수요일 저승에서 오게 돼 있는데 우리가 식사를 하고 해야 되니까요. 所以我们组织现在的20个人都已经敲定了。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지금 북한 입장으로서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를 통해서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 그 북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기 위한 이 전략적 협력을 러시아와 함께 하고 있다라면 안보는 러시아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러 경중 전략이 지금 베이징과 평양의 어떤 그 여객 열차 이 재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중러 이 삼각 협력을 통해서 안보와 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튼튼하냐, 굳건하냐 이거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과 신속하게 했지만 지금 한미 정상회담 소식은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언제 재개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고 한중 협력, 한러 협력도 앞으로 실용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외교 무대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라는 이 중추적인 역할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